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단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피해자인지 혹은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적으로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패턴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1944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가스 등에서 유래했습니다. 영화 속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치밀한 심리전을 벌입니다. 위층에서 보석을 찾으려고 가스등을 켜면 아래층 불빛이 희미해지는데 아내가 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 본 거야.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그렇게 반복되는 부정과 조작 속에서 아내는 점차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스스로 나 혹시 이상한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연인관계, 직장, 가족,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은 주로 수평적 관계보다는 권력이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더욱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터, 즉 심리조종자는 어떤 사람들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이나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낮고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들이 처음부터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엔 엄청나게 다정하고 매력적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계를 밟아 서서히 진행됩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관계 형성입니다. 처음엔 지나칠 정도로 잘해줍니다. 내 말을 다 들어주고 세상에서 나를 제일 이해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강한 신뢰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가 이후의 조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억 왜곡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조금씩 현실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넌 항상 과장을 해. 그건 내 착각이야. 다들 너처럼 생각 안 해. 이 말들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과 감각을 점점 불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을 스스로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완전한 통제입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감정도, 기억도,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죄책감까지도 가해자의 의도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도 2단계까지 오면 피해자는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이 가스라이팅의 신호일까요? 다음 5가지를 체크해보세요.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지금 당신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대화할 때마다 상대의 잘못이 어느새 내 잘못이 되어 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다 네가 먼저 그랬잖아. 둘째, 내 감정이 항상 과민 반응으로 처리된다. 또 예민하게 굴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힘들다고 하지. 셋째, 가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 검토해보면 내가 옳은 경우가 많다. 넷째, 주변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가스라이터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걔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믿지 마. 다섯째, 상대방 앞에서 자꾸 사과하게 되고 이유를 모르겠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입니다. 대화 내용, 상대의 말, 내 감정을 글로 적어두세요.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가스라이터는 피해자의 기억을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기록은 현실을 붙잡는 닷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찾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함정은 고립입니다. 반드시 가해자가 없는 공간에서 믿을 수 있는 친구, 가족 혹은 전문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비로소 왜곡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판단력을 스스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조종 방식입니다. 작은 것부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연습, 그리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은 유효하다. 내 기억은 틀리지 않았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5년 우리나라 민법 전면 개정안에서도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인정하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법적으로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멍도 흉터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남는 법입니다.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게 만드는 이 조종 방식은 분명한 심리적 폭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자신의 감각을 다시 믿는 용기를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 기억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조종 도구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상담사나 심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되찾는 가장 강한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